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입니다. 자, 아주 오랜만에 한국 증시가 기분 좋게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4.5%대, 4.5%나 상승을 했는데요. 자, 관련 이슈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미국에서 FOMC 오늘 금리 발표가 있는데 어차피 공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니까 현지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동결이 나왔고요. 자, 그런데 제롬 파월은 정책에 대해서 말한 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인데 조금 덜 매파적이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정책이 바뀌진 않을 텐데 이 사람은 어차피 물가 목표치 2% 얘기하고 금리 결정 모르겠다. 12월은 봐야 된다.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얘기할 거고 금리 인하는 아직이다. 뻔하잖아요, 이거. 제롬 파월은 이 얘기를 바꾼 적이 없어요. 정책에 대한 기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워딩에서 조금 약하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매파적인데 좀 극매파적인 게 아니라 덜 매파적이다. 말도 참 이상하네요. 예, 덜 매파적인 거예요, 이게 발언이. 그래서 뭐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아, 제롬 파월은 원래 자기 말을 쉽게 바꾸는 사람이 아니니까 워딩에서 조금만 이제 완화된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해도 시장이 이제 조금 이제 금리 이제 인상이 이제 종료되는 긴축이 종료되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구나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었죠. 제롬 파월 연준의장 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고용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재작년에 뭐라고 했어요? 고용이 우선이다. 완전 고용까지 가야 되고 고용이 된 다음에 잠깐 정점 찍는 게 아니라 이게 유지돼야 된다. 이걸 확인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미리 했으면은 재작년 9월에 이미 했으면 됐는데 얘기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3개월 이상 미루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가파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문제도 생기고 해서 SBB 사태, 은행이 뭐 망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죠. 스위스 크레딧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부작용이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목표치 갈 때까지는 딴 소리를 안 해요. 굉장히 고집 있고 뚝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같은 경우도 물가 목표치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수긍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금 말하는 정책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아직 생각 없다. 이러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정말로 본인이 원하는 구간까지 왔다. 그럼 또 180도 사람이 야노스처럼 변할 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우지수 기술적 반등, 나스닥도 기술적 반등 나왔다. 요 정도가 뭐 깔끔한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간단하게 볼게요. 어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뭐 소폭 올라왔는데 이거 제대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저는 2,300 붙여놓은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차라리 뭐 2,000 뭐 298 이런 차라리 조금 못 미치는 게 낫지 오히려 뭐 1포인트 넘어가고 하는 건 회복이라고 보지 않는다. 여기서 양봉을 제대로 하나 세워주고 그리고 수급도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를 뭐 크게 청산을 하면서 기분이 나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부족했던 거는 그거죠. 이 FOMC에 대한 경계감 같은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이 해소되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 코스피 주식 뭐 크게 샀습니까? 1,400억밖에 안 샀어요. 별로 산 것도 없습니다. 장중에 한 5천 계약 정도 선물 샀는데 막판에 매도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또 외국인이 선물은 많이 팔았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잡혔냐면요. 원래는 이제 장 막판에 1,000개 이상 매수 우위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관 투자들이 여기서 이제 그 막판에 한 3천 계약 이상을 한 번에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좀 쌓인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좋은 거는 뭐 코스닥 굵직하게 외국인 기관 다 굵직하게 2천억 이상 외국인 거의 뭐 3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죠. 코스닥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 이 부분과 이제 콜옵션 부분 어제 매도가 나와서 기분이 좀 나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 2배 되는 금액을 매수하면서 이 우려는 싹 씻어내는. 그래서 제가 어제 코스닥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 상황에서는 뭐다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이제 바닥을 만드느냐, 그러면은 반등이 좀 세게 나와야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한 번 더 흔들고 가느냐, 여기서 지금 눈치 보기를 하느냐고 이 캔들을 만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눈치 보기 하다가 미국에서 좋은 소식 들렸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이제 좀 안정세를 조금 찾으려고 살짝 내려가는 모양이죠. 거기에 환율 동향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1350원도 깨졌어요. 14원 40전 이제 내려가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조금은 큰 우려감은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는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시는 게 제가 반도체주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낙폭과대주들은 반등 나올 겁니다 했더니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반도체주 같은 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쪽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은 낙폭이 큰 낙폭과대주를 사야 됩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답을 내려드릴게요. 자,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요. 비중을 나눠 놓으시면 되겠죠. 반도체주에다가 좀 큰 비중을 담아 놓으시면 안정적이니까, 반도체주에다가 뭐 절반 정도 비중을 담고 낙폭과대주에다 절반씩, 그냥 5대5로 하시면은 가장 이게 그냥 무난해요. 근데 낙폭과대주 중에서도 괜찮은 섹터만 사야 됩니다. 이상한 섹터 사시면 안 올라가요.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가는 척하다 벅벅 기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내 종목만 왜 안 오릅니까? 라는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눈이 없는 분들, 이런 성구안이 없는 분들은 그냥 반도체주나 제가 말씀드리는 섹터를 사시는 게 낫고요. 예, 올해 핵심 주도주들 사는 게 낫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나는 보는 눈이 있다면 5대5 그냥 사시면 이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반도체 주주 중에서도 합치면 되죠. 반도체주 중에서 좋은 종목인데 낙폭이 과대한 너무 많이 올라서 쉬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구분을 조금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강한 종목이 낙폭이 과한 종목이에요. 강한 종목이죠. 시장 흔들릴 때도 얘는 뭐예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9월부터 안 좋았잖아요. 9월 하순부터. 근데 9월 하순에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결국 11만 5천 원 지지력 테스트 흔들게 한 다음에 13만 원까지 도전하죠. 10월에는. 그리고 나서 11만 5천 원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거의 왔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아예 중심선 다시 넘어가 버리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12만 2,500원 넘어가면 세진다고. 근데 21선까지 다 올라탔죠. 하이닉스가 이런 건 센 거예요. 반도체 중에서 이제 강한 거, 편안한 거를 매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이런 건 강한 거라고 했죠. 안 내려가고 있고 얘는 5만 원 흔들기 정도밖에 안 하고 있다. 그럼 5만 원에서 6만 원 박스권이니까 6만 원 근처에서 사는 게 아니라 5만 원 근처에서 사면은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이렇게 이틀 동안이나 매수 기회 주면 이런 구간에서 사시고 그리고 6만 원 가면 정리를 하는데 종가로 넘어가면 보유해도 된다.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죠. 여기 박스권이잖아요. 짧게.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면은 최소 15에서 20%는 없는 정도. 요 정도잖아요. 그리고 더 안 밀리니까 강력하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죠. 이런 건 강한 종목들인 거예요. 얘도 25,000원 아래 흔들기는 계속 나왔는데 3만원 구간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그리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척하다가 이거 시장 영향 때문에 밀린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3만원 근처 왔죠. 그럼 지금 사야 돼요? 아니요. 29,500원 남았죠. 그러면은 대기하는 거예요. 넘어간 다음에 돌파한 다음에 사거나 아니면 눌린 다음에 사는 겁니다. 간단한 전략이죠. 자, 그래서 이게 제가 강한 반도체주 중에 강한 종목들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약한 건 아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박스권 아래쪽에서 하단 쪽에 67,500원 구간 이탈하려다가 올라가고 이탈하려다 올라가고 근데 72,500원 고점 부근을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간 정도 단계 되는 거예요. 급락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요게 중심 정도 되는 거고 67,500원 아래서는 계속 반등 나오니까 여기 편안하게 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중심선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DB하이텍이나 이런 종목들은 좀 약했던 종목이죠. 최근에 83,600원 간 다음에 올해 내내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한 반년 쉬었어요. 반년 쉬고 나서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5만 원 구간 내려왔을 때 이 구간은 기존에도 저항으로 작용했던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그럼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영 구간이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려왔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건 좀 과하게 밀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강력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10,000원 돌파한 다음에 40,000원도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20,000원 흔들기까지 나왔는데 20,000원 근처까지 왔죠. 20,000원 근처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30,000원 아래만 내려가도 천천히 음봉 나올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인데 3만원에서 한 25,000원 정도 흔들기 정도, 뭐 예를 들면 한 24,000원 이 정도까지 흔들어도 다시 이렇게 올라오겠거니 했는데 제 생각보다 여기는 조금 더 내려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걱정이 전혀 안 된다라고 있습니다. 싸니까 계속 사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마다 사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25,000원 회복이 안 됐어요. 10%나 올랐는데 거의 11%죠. 근데 10.9%나 올랐는데 회복이 안 됐어요. 25,000원이 회복되면은 한숨 놓는 거고 3만원 회복된다 그럼 또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IS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또한 이제 올해 이 4만원 돌파한 다음에 중순부터 해서 지금 11만 6천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간 건데,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저항은 10만원이니까 10만원 돌파한 다음에 다음 저항 못 넘어가, 다음 저항 못 넘어가. 결국 뭐예요? 이중천장을 만들고 이 갭 메우러 내려왔죠? 7만원까지. 그럼 갭 메웠잖아요. 갭 메우고 있잖아요. 기존의 바닥 하나, 그리고 2개, 뭐 이런 식으로 2개에서 3개 이렇게,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뭐 3개, 4개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크게 보면 한 2개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다중바닥 만들고 있잖아요. 아, 갭 메우로 내려서 갭 정도 메웠고,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왔고, 85,000원 도전하다가 이 안쪽 박스권 들어가는데 못 들어갔으니까 다시 한번 바닥 만들러 왔구나. 끝. 깔끔하죠? 85,000원 넘어가면 또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10만원까지는 간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해 보겠다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뭐 원익 IPX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비주들 너무 뭐 힘들었죠. 근데 뭐 크게 밀렸느냐? 뭐 아닌데요. 최근엔 별로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장기로 보세요. 59,000원에서 지금 이 종목이 3만원까지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에요. 3만원 흔들기까지 왔으니까 반토막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원익 IPS 테스, 이게 전공용 장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고, 삼성전자인스의 이 소부장 하면은 가장 편안한 종목이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뭐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소부장도 사도 된다라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소부장 사도 돼요. D램 가격 턴되고 시작했다. 10월에 가장 핵심인 DDR4의 8기가 이 구간이 이제 15%나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체가 오른 게 아니에요. 네. 가장 핵심 메인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소부장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SNS텍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바닥권에서 사도 됩니다. 42,000원 여기 이탈하는 건 좀 과하지 않았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제 생각보다 더 밀린 거다 말씀드렸는데 42,000원 다시 한번 회복 시도하고, 여기 회복하면은 이제 안도의 한숨 넣을 수 있는 거고, 47,000원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아주 나이스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고, 반도체주 그냥 담으면 된다, 편안하다 보시면 되고요. 낙폭과대주 하면 또 2차 전지주를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가장 크게 밀린 게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주하고 뭐 AI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확인해보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거의 70만원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25만원. 자, 올해 제가 작년 연말에 마지막 날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연말 연초에 이제 종가가 18만 원인데 올해 이 종목이 뭐 40만 원 이상, 그 이상 넘어가도 2배 이상 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3배를 넘게 올라왔어요. 3배 반 이상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3만 원대면은 이거 상승폭을 그냥 싹 다 내준 거랑 같죠. 네. 싹 다 내준 거랑 같죠. 네. 그런 거예요. 낙폭과대주 이번에 좀 과하게 밀어냈다라고 했어요. 30만 원까지는 제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아랫부분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밀린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30만 원 살짝 이탈했다가 요 구간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정도는 제가 예상한 거는 맞지만, 이 구간보다 더 밀렸어요. 이게 원래 하락 구간에서 뭐 신용 물량 정리하고 좀 이제 과도하게 공포 심리 가중시키고 할 때 나오는 뭐 흔한 일이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종종 반복되는 일입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이런 일이. 그리고 상승장 빼고는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신용 물량 털고 가는 과정이 있으면은 항상 나오는 과정이니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불편한 과정이 어떻게 보면 또 저점을 잡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기회 구간에서 공포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게 기회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라는 걸 알기만 하면은 의미가 없죠. 실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들고 계시는 분들이야 그냥 뭐 조금 더 기다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낙폭과 대주 중에서 핵심 종목들은 보세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논란이 필요가 없어요. 논란이 필요가 없어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 40만원까지 다시 내려왔죠. 이거 언제입니까?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2007년 이후에 76만원 이 처음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다시 40만원까지 내려왔다. 기회가 됩니다. 포스코 그룹주는 이미 리튬 호수를 갖고 있고, 리튬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쳐도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역할이 이런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가 이제 논란이 좀 제일 많았는데, 일단은 뭐 60만원 들기, 저는 요 80만원 아래선 그래도 이게 뭐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이 나오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여기 이렇게 흔들기 나온다면 요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요 구간이 이제 70만원 아래쪽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밀린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뭐 기술적 반등 나오면 적어도 뭐 80만원까지는 나올 텐데, 이 구간을 넘어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잘못해서 여기서 조금 오래 갈 거냐, 아니면은 넘어가서 다시 한번 제자리 찾으러 갈 거냐, 요 사이에서 아마 외국인과 기관이 고민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LNF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얘는 좀 덜 올랐죠. 올해 보면은 그동안은 많이 올랐죠. 과거 이제 우리가 이거 언제부터 봤습니까, 여러분? 이 종목을 10,000원 전후 때부터 이제 봤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교육해드리고 계속 이제 이 종목을 봤었는데, 지금 35만원 가까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좋았는데, 올해 뭐 초만 조금 좋고 계속 내려왔어요. 얘는 굉장히 못난이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LNF도 양극재 기업이고, 에코프로비엠도 양극재 기업, 포스코 퓨처엠도 양극재 기업인데, 물론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음극재도 하고 좀 더 다양하게 하지만, 그런데 얘만 좀 못난이었죠. 거기다가 뭐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까지도 있는데도 이렇게 내려온 건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이 지금 15만원 구간 회복하는 게 관건인데, 여기 21선도 같이 있는데요. 15만원 회복하는 게 관건이에요. LNF는 15만원 회복하면 한 20만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80만원처럼 얘도 여기서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나노신 소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들 이제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데, 나노신 소재는 딱 12만원이면은 12만원 흔들기면 뭐 예상한 정도에 흔들릴 수 있는 정도까지 내려온 거니까, 이런 종목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 시대가 오면서 이제 CNT 도전제는 안정성을 위해서 항상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꾸준하게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슬슬 나옵니다. 뭐 이중바닥 미리 찍어놓고 살살 올라오기 시작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뜸들이고 있다가 오늘 이제 갭상승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급등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아이폰 15 디스플레이 출하량이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 4분기 사상체도 실적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LG 디스플레이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 야스입니다. 야스도 이제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5% 정도 올라오면서 21선 정도는 올라타주는 모습이다. 야스 말씀드릴 때마다 보여드리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15.32% 들고 있는 이제 대주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핵심 주요 주주고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제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그다음 뭐 SNS텍, LOT 베큐um 뭐 이런 기업에다가 직접 투자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G전자가 로보티즈, 로보스타에 투자하고 이런 것처럼, 그리고 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스는 항상 LG 디스플레이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이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이폰 출하량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LG이노텍도 같이 봐야겠죠. 최근에 LG이노텍 좀 과하게 많이 밀려 있었는데 24만원 아래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흔들 수 있는데 조금 과하게 내려온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24만원 위쪽으로 올라온다면 뭐 28만원, 그 다음 32만원 이렇게 4만원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뭐 BH나 이런 종목들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BH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많이 밀려 있는데, 이게 뭐 18,000원대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거의 저점 다 찍은 거예요. 그러면 18,000원 구간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23,000원을 다음에 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 중심선 하나 그어놓고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 미리미리 조금 올라와 있었어요. 바닥을 17,000원 과하게 내려왔으니까 좀 19,000원까지 먼저 올라왔으니까 얘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19,000원을 회복하면 이제 21,000원 가는 거고, 그러면은 BH도 덩달아서 같이 따라서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처럼 조금 빠르게 올라오는 이런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바로미터로 놓고 보면은 BH는 이제 매매하기가 좀 더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얘는 그동안 뭐 반도체 쪽하고 디스플레이 쪽하고 뭐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강한 종목에 속했죠.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ICD나 이런 장비주들, ICD나 뭐 힘스 같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이제 바닥에 턴 돌기 시작하는데 거래 대금이 없어요. 시총이 작아서 그래요. 지수가 움직일 때는 시총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우선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HB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은 딱 밀릴 만큼 밀린 것 같아요. 좀 과하게 밀려야 뭐 2250원이고 2500원 흔들기 정도인데 딱 밀린 만큼 밀린 거예요. HB 테크놀로지는. 그리고 이제 뭐 힘스나 뭐 이런 종목들 뭐 다 같이 보시면서 뭐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체크하시면서 보시고요. 로봇 관련주도 간단하게만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바닥에서 이미 한 차례 올라와서 횡보하면서 쉬고 있었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상장 초기 가격까지는 올라오고 싶겠죠. 그럼 5만원 전후까지는 가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는 이제 노려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그 구간만 해도 적어도 25% 정도는 움직이지 않나 싶어요. 그 정도 전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SPG나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쓱 움직이는 28,000원, 요거는 정확하게 하단만 흔든 거죠. 그래서 SPG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고요. 자,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원 기존에 흔들 수 있는 구간이었으니까 요것도 이제 출발하는, SPG랑 똑같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SBB 테크 같은 경우가 오늘 당일날은 조금 더 강했는데 얘가 조금 더 밀린 거예요. 보시면은 4만원 흔들기 이렇게 하다가 여기도 4만원 흔들고 이렇게 오늘 회복 시도하고 이러면은 셋이 비슷한 건데, 얘가 조금 약하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항상 로봇 관련주랑 함께 움직이죠. 그런데 12,000원 오늘 회복 시도는 나왔는데 회복이 안 됐어요. 윗꼬리 달았으니까 요거 만약에 이중 바닥수 움직임 나온다 하면은 11,000원 뭐 이하를 준다거나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고, 그거 아니면 12,000원 넘어갈 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도 같이 한번 볼 수 있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보고 가면 섭섭하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5만원 아래쪽 내려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내려온 거긴 한데, 지금까지 15만원 아래에서 바닥 잡아서 15만원 언제 넘어가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15만원 넘어간 다음에 보시는 게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12만 5천원에서 이제 13만원 사이 정도가 좋은 구간이니까 요때 그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요 15만원 갔을 때 돌파 못하면 조금 줄여서 딴 종목 매매하다가 돌파한 다음에 다시 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해드린 딱 그 가격까지만 딱 터치하고 올라왔는데 좋은 기회였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 약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제 25,000원을 이거 좀 과하게 내려왔던 부분을 어제 미리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 이제 미리 조금 알 수 있었죠. 역시 올해 뭐 2차 전지주 그리고 AI 로봇 관련주 이런 쪽은 뭐 시장의 핵심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밀릴 때 좀 많이 밀린 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올라올 때도 좀 빠르게 올라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T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쓱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거 딱 밀린 만큼 밀렸죠, 이것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AI 관련주들. 자, 네이버는 사실 뭐 테마성 종목은 아니니까 그냥 이제 AI 쪽으로 집중한다라고 하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는 자율주행도 같이 엮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나 뭐 이런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들, 이스트 소프트도 사실 뭐 여기서 조금 더 밀려가지고 이제 내려온다라고 하면 요 12,000원 흔들기 요 구간인데 12,000원 딱 여기 밀릴 수 있는 만큼만 밀렸죠.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기 시작한다. 15,000원 회복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종목은 그냥 간단하게 12,000원에서 18,000원 요 사이에서 박스권 만드는구나. 18,000원 계속 못 넘어가니까요. 그러면 12,000원에서 18,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좀 좋았었는데 시장 영향으로 쉬고 있다. 어떻게 돼요? 이중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이제 회복 시도하고 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역시나 4,000원이 저점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5,500원 구간 중요 구간이고요. 그 다음이 7,000원 구간 중요 구간이다.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돼요. 제가 세부선을 좀 많이 그어놨는데 500원 단위로 끊어놓긴 했는데 4,000원부터 해서 1,500원 단위로 보시면 돼요. 5,500원, 7,500원.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8,5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고 저는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보니까 더 선을 그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제가 뭐 19,000원 아래쪽 내려왔을 때 요 구간에서 사실 뭐 16,000원까지 열어놓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언제 올라오느냐 싸움이다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16,000원 회복 시도하는데 16,000원 회복하면 보면 되겠죠. 아니면은 14,000원 초반이나 14,000원 전후 줄 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증자 이후에 이제 밀려 내려왔는데 3만원 이렇게 회복하면은 크게 밀리는 건 없어요. 4만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그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아주 나이스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증자도 받았고 이제 주가 부양도 되고요. 자, 모아 데이터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정말 3,500원 구간은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정확하게 저항 지키고 돌파 시도하고 2,500원과 흔들기까지만 하고 다시 회복 시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500원 흔들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나무기술 같은 경우도 2,000원 흔들기인데 요 아래서는 뭐 괜찮아요. 2,500원 다시 한번 돌파시도 먼저 하고 내려와서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는 겁니다. 속도가 그냥 빠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자, AI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의료용 AI 관련주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밀렸어요. 자, 루닉 같은 경우도 저 거의 28만원 부근 27만 9천원부터 해서 지금 뭐 반토막 이하로 내려와 있는데 자 12만 5천원 감사한 구간이죠. 이것도 15만원 아래는 조금 많이 밀린 거 아닌가 흔들기 정도만 하고 회복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시장 영향 때문에 이렇게 밀렸다. 그럼 이중바닥 만들고 15만원 회복하는 건 아주 좋은 이게 아주 나이스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자, 뷰노도 32,000원 구간은 이제 지금 지켜줘도 이렇게 살짝 흔들기만 하고 지켜줘도 되는데 조금 더 많이 내려오는 불안감을 조성했죠. 결국은 회복되면서 거래대금은 다 터졌습니다. JLK가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먼저 밀리고 가장 못난이었을 수도 있는데 대신 반등도 먼저 나오기 시작해서 얘는 3만원까지 벌써 다 왔죠. 오늘 회복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회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됐다고 해서 25,000원 아래쪽에서 여기서 한번 이제 이중바닥성 이제 어떻게 보면 짝꿍둥이 모양인 거죠. 그래서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성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3만원 넘어가면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먼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24,000원 회복 시도 정도는 하고 있는데 얘는 그래도 딱 걸쳐놓긴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서 2만원 부분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해도 실망할 거 없다. 얘는 어차피 넘어가기 위해서 과정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JLK 딥노이드 좀 먼저 움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드론 관련주들도 오늘 좋았는데 미국에서 중국산 드론을 정부 구매하는 걸 금지하자라는 법안 제출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해인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였다. 자, 중국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뭐 팔레스타인이랑 뭐 해서 자꾸 이제 그 드론 공격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중국산 그러니까 중국의 그 DJI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58%입니다. 세계 글로벌 점유율이. 그리고 미국에서도 7.8%. 그러니까 이게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해서 과거부터 드론 쪽은 얘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안보를 위한 결정이다라고 얘기해서 나온 거고요. 사실은 기술적 반등이죠. 예. 이중바닥 만들어 놓고 언제 올라가냐라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이제 네온테크, 뭐 제이시언 시스템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드론 관련해서 움직이고 나머지 뭐 UAM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바닥권에서 슬슬 움직이고 베셀, 파이버 프로, 기산텔레콤 이런 종목도 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나오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현대차나 뭐 기아 뭐 이런 현대차 증권이 나왔네요. 자, 현대차나 기아, 뭐 성우하이텍 이런 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매수하면 뭐 19만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20만원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현대차가 30만원을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기아가 지금 이제 10만원이 아니라 15만원을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요. 예, 그 정도 가도 될 정도로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동차주는 주도주는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억울하지만 후발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양쪽에 들어가면은 다른 데는 어떻게 움직이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거의 디스플레이랑 로봇 AI까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주도주성 섹터들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순환매 도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후에 자동차 섹터들 움직일 텐데 성우하이텍, 아진산업, 화신, SL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아직 제대로 안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도 같이 한번 이제 슬슬 볼만하죠. LG전자나 셀트리온이나 고려아연, 뭐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볼만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저께 미리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신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로보티즈 설명드린 거랑 비슷하고요. 재건주 같은 경우 뭐 의료기기 관련주, 재건주 이런 쪽 있죠. 이런 쪽은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먼저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주도주가 쉴 때, 왜냐면은 자 반도체주 같은 경우, 2차 전지주 같은 경우, 자동차주 같은 경우 이거는 지수 추종형이잖아요. 지수를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지수를 끌어올 땐 얘네가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살짝 쉴 때 나머지 섹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중국 소비 관련주라든지 재건주라든지 뭐 이런 의료기기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이 그 다음에 순환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환매 기다리시면 돼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순환매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쇼츠 영상으로도 올려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11월이 됐으니까 약속 저희가 지키고 쇼츠 영상 올려드리고 있죠. 그거 잘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 바닥권 종목들 잘 포착하시고 낙폭과대주도 보시고 그리고 주도주성 움직임 나오는 종목들 강한 종목들 잘 홀딩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조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뭐 오늘도 아직까지는 경계감은 살아있어요. 뭐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경계감은 살아있는데 적어도 이 움직임만큼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계속 이제 경계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코스닥이었는데 코스닥이 이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래로 한번 흔들어서 이제 660쪽을 볼 거냐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 모색을 할 거냐인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둘 중 하나 중에서 선택을 위쪽 방향으로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확정은 아니지만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서 뭐 추후 동향 함께 보고 그리고 지금 뭐 제가 항상 뭐 이런 구간마다 해 뜨기 전에 뭐 동트기 전에 새벽에 가장 어둡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걸음 내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반족장 뒤로 왔다 또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바닥권 종목들 그냥 좀 믿고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